소방의 날을 맞아 충북소방본부 통합청사가 개청했습니다. 지휘부와 119 종합상황실이 한데 모인 통합청사는 앞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동물원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정상 운영됩니다. 한 업체 공장 땅 속에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업체가 공장을 팔기 전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리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숫자로 119,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맞춰 충북소방이 통합 독립청사를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개청했는데요.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 부지에선 전국 단위 기념식도 열려 충북소방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진기훈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119 종합상황실 대형 화면에 화재 현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절 사다리차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 없습니다. 전송된 영상을 토대로 화재 상황과 인근 교통 환경 등을 파악해 신속한 대응 지시를 내립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새로 문을 연 충북소방본부 통합청사의 119 종합상황실은 소방 차량과 바디캠, 소방 드론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고 지휘 작전실에서도 현장 영상을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른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영상 공유로 인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소방은 그동안 도청에 사무실을 둔 지휘부와 복대동 119 종합상황실이 5km 넘게 공간적으로 분리돼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통합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신축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제천 화재를 계기로 119 종합상황실과 지휘부가 같은 통합청사에서 있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선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는 2024년 국립소방병원 성공개원 다짐대회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만 소방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소방병원 건립의 멋진 건립을 위해서 충북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온갖 산고 끝에 독립청사를 갖게 된 올해의 소방의 날은 충북에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긴장이 풀어져서일까요? 음주운전이 크게 늘면서 충북 지역 곳곳에서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연수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의 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닥에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0.084%,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운전대기 중에 음주하신 분이 들이받으신 거예요. 취소 수치 나오셨대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2,800여 명, 충북에서는 100여 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회식과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또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매주 1회 도내 일제 단속 등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또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가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쥐야간 불시 단속은 물론 장소를 자주 옮기며 보다 높은 강도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번 달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이 완화됐는데요. 동물원과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들도 하나둘씩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시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동물 구경에 나선 시민들. 1년 만에 동물원 개장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동물들과 눈도 마주치고 생태 해설사로부터 70여 종의 동물들에 얽힌 뒷이야기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1년 사이 수달과 호랑이, 사냥, 붉은 여우가 지내던 사육장이 새로 단장됐습니다. 애들이 너무 동물을 좋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개장하기를. 그래서 애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서관들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제와 출입 인원, 이용 시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카페와 휴게실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문화교실 같은 각종 프로그램도 줌으로 하던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6시까지 시간 제한이 있다가 10시까지 이제 이용 시간이 확대가 되니까 독서할 때도 굉장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한 칸 뛰어앉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는데 가장 중요한. 각 지역의 국민체육센터 등 스포츠 시설이 백신 패스 속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자연휴양림도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에 이어 공공시설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수십억 원을 주고 산 공장 땅 밑에서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천의 한 골재 생산업체가 인수한 공장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들이 판에는 족족 나오고 있는데 처리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골재 생산 공장입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내자 골재 폐기물 슬러지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원석으로 자갈과 모래를 만들 때 발생하는 무기성 온이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됐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장 부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5군데 정도 지금 시추를 해봤고요. 지금 1m에서 6m 정도 구간에 무기성 온이가 묻힌 거로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땅속 폐기물을 처음 확인한 건 지난달 말. 저수조를 만들려고 파낸 땅에서 슬러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10cm가량 내려앉는 전조 증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존 골재업체로부터 공장을 인수했는데 당시 폐기물에 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질 못했습니다. 한 80억 들은 공장인데 한 3, 4천 평 정도에 묻어놨다고 봤을 때 이걸 다 치환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 수십억 들죠. 이전 업체가 공장을 팔기 전 약 1년 사이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리하고 저쪽에 천막창 그 자리 깊이는 한 10m 좀 안 되나? 10m 가까이 1년 그 사이에 처리한 것 같아요. 골재 생산업체는 이전 업주를 상대로 부지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충북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주차엔 단 한 건에 불과했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4주차엔 17건으로 늘었고 지난주엔 18건으로 급증했는데 검사율의 건수 대비 58%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짖는 듯한 기침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할 경우 급성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 코감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침 소리가 확 안 좋아지더니 고열이 나더라고요. 80-90% 이상이 거의 다 파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외래 환자 수도 2-3배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를 환절기 이후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벌써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가까이 늘어난 12,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만든 수능 대박 기원 동영상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충북 지역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 인원은 모두 12,592명, 지난해보다 298명이 늘어났습니다. 시험은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시험장 등 37곳에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유증상자를 위한 56곳의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고 수능 전날까지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별도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에 대해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서 무증상 수험생과 유증상 수험생이 분리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첫 계단을 딛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당일 유의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학사, 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활약했고 촬영과 편집도 도맡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유의사항을 재밌고 코믹하게 그리려고 했고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 모두 다 도와줘서 이뤄낸 작품입니다.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입시 시간과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등을 콕콕 집어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긴장을 풀고 그동안 닦은 여러 실력들을 확 쏟아내서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은 공식 SNS와 각 학교에 배포돼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네. CJB 이윤영입니다. 오후 4시 기준 만 하루 동안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17명, 자정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30명입니다. 47명의 확진자 가운데 10대와 10대 미만은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은 청주와 음성, 제천에서 5명, 교직원은 음성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시 흥덕구 거주 80대가 치료 도중 숨져 충북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87명이 됐습니다. 진천군이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채용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천 지역 내 사업장은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만 채용 가능하고 기존 직원 중 미접종자는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77만 마리의 메추리를 살처분하고 오는 11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병원성의 여부는 1일에서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며 현재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택의 용암 이동 통장, 신동연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자치위원, 무소속 박진재 씨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